son.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네, 호스트 차자입니다. 네,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다고요? 네, 요 채널 여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화 속 노동 이야기.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Let's get it! 무기를 팔 수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는 세계 최고의 군수 회사인 스타크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곳을 이끄는 젊은 CEO 토니 스타크. 부와 명예는 기본.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한 무기 시연회에서 정체 모를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철갑 수트를 만들어 그곳을 탈출한 토니 스타크는 돌아오자마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철갑 수트인 아이언맨을 만들어 세계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이언맨은 세계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아이언맨입니다. 2008년 개봉한 첫 번째 MCU 영화인 아이언맨은 본격적으로 히어로 영화의 세계를 연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기 귀신이지만 트러블 메이커였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일약 블록버스터 스타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질 시기만 해도 히어로 영화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던 시기였었는데요. 제작진 중 한 명은 이후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 현장이 너무 열악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 만들어진 이 영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엄청난 흥행은 기본이고 이후 나온 수십 편의 마블 영화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죠. 그럼 영화 아이언맨에는 과연 어떤 노동 이슈가 숨어 있을까요? 토니 스타크는 납치에서 풀려난 이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군수산업 파트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부서에 남아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스타크 인더스트리와 같은 큰 군수 회사의 한 파트가 없어진다.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영상 사유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량 해고해야 된다면 아마 노동법상의 큰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 해고는 해고된 개개인 근로자의 가정에도 큰 충격이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상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해고 사유를 보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에 이유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단순히 어렵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도산이나 영업 실적의 악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인수, 양도, 합병 등 아주 중요한 사유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만약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해고 50일 전까지 미리 통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토니 스타크의 의사결정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네요. 그렇게 보면 회사를 잘 경영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토니 스타크 씨, 제발 좀 책임 있는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나가게 되신 분들도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남아있는 분들도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저분이 나 때문에 잘렸구나 하는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없어진 부서 외에 이제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 적응에 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당연히 케어가 필요한데요. 법적으로만 보면 이런 상태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케어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분들을 챙길 만한 여유가 있을 확률은 되게 낮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넷 EAP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전문가의 1:1 상담이나 특강, 교육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요?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 직원분들 빨리 CEO한테 이거 건의하세요. 케어 좀 받읍시다 우리. 네? 회사의 대표인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에게서 경영권을 승계받은 왕자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분처럼 말이죠. 이런 글을 안 입곱게 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부사장격인 오베디아 스탠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 마지막 큰 싸움을 벌이는데요. 서로 수트를 입고 도시를 파괴하는 큰 싸움으로 다치거나 죽게 되는데 회사 내 폭력,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폭행은 직장에서든 혹은 직장이 아니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은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폭력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로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8조에 의하면 상하 관계에 의한 직장 내 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센 처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노동법은 좀 다릅니다. 노동법은 반의사 불벌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폭행된 사실 확인하잖아요. 그럼 바로 처벌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사업장의 대표도 이 폭행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직장 내 폭행, 이거 노노노. 오늘은 영화 아이언맨 속 노동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화 속 노동 이야기. 앞으로 차제의 노동의 무비에서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movie.